자, 안녕하세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메뉴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본다면, 여러분들, 뭐, 감기가 많이 들 수 있는 계절이 다가왔는데, 환절기라서 이럴 때 많이 주의하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계속 수업을 동영상으로 할 수밖에 없지만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자기만의 레시피 노트, 그 다음에 창업 준비 노트, 그 다음에 마케팅 준비 노트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여러 권 공책을 가지고 다니면 분실이나 적을 때 잘 안 되기 때문에 두꺼운 한 권의 노트에다가 섹션별로 쫙쫙쫙쫙 포스트잇 이런 거 붙여가지고 이런 거 붙여서 마케팅, 그 다음에 메뉴, 그 다음에 뭐 경영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자기가 유용할 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오늘은 먼저 메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입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그 입지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뭐다? 메뉴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메뉴를. 자, 또 메뉴를 설계하기 전에 이 메뉴 같은 경우에는 뭐하고 인테리어하고도 좀 궁합이 맞도록 마리아주가 맞도록 어울리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 자, 이 메뉴는 그 레스토랑의 얼굴과 같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조개구이집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 물론 돈 들여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자, 요즘은 그 인테리어 자체가 어떻게 앞에 바다의 풍경이나 아니면 각종 조개류 같은 거 있잖아요. 전복이나 이런 껍데기를 가지고 벽면을 쫙 예술적으로 만든다든지, 자, 커피숍 같은 경우, 뭐 커피 나무를 가지고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그러한 사진을 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인테리어 수확하는 걸 가지고 한다든지, 좀 이런 식으로 분위기에 맞게끔 뭘 해라, 인테리어를 해라, 뭐하고 메뉴하고 어울리도록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메뉴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차림이라고도 하고 식단이라도 하고요. 이걸 안 들어갔네. 자, 넘어가는 게 없어서 두 개가 또 넘어가 버리네. 자, 자, 오, 됐습니다. 자, 뭐다? 상품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도구다. 자, 상품력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이 도구 같은 경우에, 자, 메뉴와 함께 레스토랑을 시작하고, 또 그 다음에 이 제공하는 메뉴에 대해서는 품목과 형태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좀 필요하다. 자, 그렇게 해서 고객이 선택한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잘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좋다는 거. 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손님이 다시 불러서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일이 그렇게 응대해 주는 것도 좀 힘들잖아요. 그죠? 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딱 봤을 때 충분하게 이해하고, 자기가 선택하고 먹을 수 있도록, 주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이 좀 들어가져 있다면 아주 훌륭한 메뉴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좀 시각적인 부분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좋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요런 거. 자, 요런 거, 뭐가 나온다?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거. 자, 메뉴는 식당 통제의 관리의 기본이 된다. 자, 식당 통제는 뭐예요? 식당에 이제 각종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뭐다? 메뉴를 통해서 관리하는데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경영 활동의 압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메뉴. 자, 이걸 가지고 구체적인 사항들은 또 나중에 또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자 메뉴의 조건들. 메뉴는 다양한 조건들이 있는데 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메뉴는 같은 메뉴지만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려질 수가 있다는 거.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 경영자 측면입니다. 경영자 측면에서 메뉴는 어떤 거냐? 자, 식당의 목표다. 그리고 식당의 목적을 반영하는 그러한 것이 뭐다? 메뉴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메뉴는 경영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자, 예산을 편성하는 요인이 된다. 자, 그리고 또 예산을 집행하고 또 그 다음에 가장 큰 비율 중에 하나다. 원재료의 가장 큰 비율 중에 하나다. 자, 어떤 메뉴냐에 따라서 원가 비율이 틀려진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크게 세 가지 나누면 자, 고기류. 자, 이렇게 해서 받으면 고기 45% 정도 차지를 한다. 뭐 푸드 코스트에서 자, 중간쯤 되는 메뉴들 그냥 한식이라든지 자, 그런 것 같은 경우 평균 한 20% 정도 차지를 할 수가 있다. 20에서 30% 사이. 한 25%에서 30% 정도 사이. 자, 일반 메뉴들, 뭐, 단가가 센 메뉴들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저렴한 메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커피라든지, 아니면 자장면이라든지, 아니면 밀면이라든지, 이런 종류들. 자, 그냥 단품 형태로 국수, 이런 거. 자, 이런 거 같은 경우, 커피 같은 경우는 뭐 10% 정도, 15% 정도, 이 정도 보면 되겠고, 거기에서 10에서 20% 정도 좀 적게 차지하는 부분들. 자, 그 외에 이제 다른 부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어떤 거 인건비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유틸리티 비용, 그 다음에 각종 그 임대료 이런 것들. 자, 이런 부분들 이렇게 차지되고 있지만 원재료 비율들이 이제 높으면 높을수록 조금 부담스럽죠, 그죠? 자, 그런 부분 중에 하나다. 대신에 이제 뭐 마진율이 좀 클 수가 있겠죠. 자, 원재료가 뭐 50%라도 자, 고기 같은 경우 뭐 한 40% 되더라도 받는 거는 뭐 만원 정도 치를 팔면 두 배면 자 2만 한 3, 4천 원 정도 그 정도 받죠, 그죠? 고기 원가가 그 정도 나가면 만 원 정도 나가면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뭐 커피 같은 경우 뭐 원가 뭐 500원 정도 하면 한 5천 원 정도 받는 10% 정도.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원가 비율이라는 거. 자, 예산의 경영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다? 예산의 요인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납품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제 경영자적인 측면에서는 고려를 해야 된다. 자,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계절식품. 자, 가을이죠. 가을 같은 경우에는 가을, 이제 뭐 송이버섯이라든지 이 송이버섯하고 뭐하고 구워 먹는다? 소고기하고 싹 구워 먹을 수 있는 뭐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봄철이 다가오면 봄에만 나오는 것들, 봄나물을 비롯해서 그런 것들로 이제 뭐 식단을 채운다든지 그래 되면 어떻게 돼요? 조금은 저렴하겠죠. 자, 그 다음에 겨울이 다가오면 이제 뭐 굴.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전어 이런 식으로 한다면 조금 그런 요인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되겠죠. 자, 겨울인데 비용이 비싸지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각종 야채들은 가격대가 굉장히 올라가 있죠, 그죠? 자,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 메뉴를 변경해 준다든지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영자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계절성도 봐야 되고 원재료의 수요와 공급도 확인해야 되겠다. 자, 필요한 양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갑니다. 자, 근데 공급인 양이 늘어나면 가격이 다운됩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알아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물리적인 시설이나 장비로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충분히 극복하고 만들 수 있는 메뉴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현상 또 다른 돈을 투자해서 또 다른 시간과 장소와 이런 것들을 구조 변경이나 시설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다시 교육을 또 시켜야 되고 하는 뭐가 있다? 어려운 면이 있다. 자,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된다. 누가 경영자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그 조리를 할 수 있는 직원의 능력,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자, 조리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손이 가는 그러한 메뉴를 만든다. 그럴 경우 어떤 경우 인건비도 많이 들고 조리의 과정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뭐가 된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가 많이 든다? 인건비에 대한 구조가 퍼센테이지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왜?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인건비 자체를 높여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떤 현상 각종 기계로 대체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커피숍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자동 머신으로 다 설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인건비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죠? 자, 핸드드립 매장이라도 어떻게 기계가 내리는 자, 그러한 형태 이해가 되시죠? 자, 또 막창집 같은 경우, 순대집 같은 경우, 순대를 만드는 것도 기계화. 자, 그 다음에 막창을 씻고 관리하는 것도 기계화.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자, 커피숍인데 기계가 내리는 거, 기계가 돌아가면서 커피에 물을 주어서 내리는 걸 가지고 손님에게 서빙해주는, 자, 그러한 형태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런 부분을 경영자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음식 조리와 서비스 시간 이런 부분들. 자, 음식을 만들어내는데 곰탕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우리는 24시간 끓이는 곰탕이다. 그러면 24시간 전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근데 단체 주문이 확 들어와서 쫙 빠져버렸다. 그러면 손님 못 받는 거예요. 왜? 우리가 조리하는데 물론 준비해 놓으면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예약된 손님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많은 오다가 들어왔다. 그럴 경우에 어떻다? 자, 서비스하는 시간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다시 준비해서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간다. 자, 그런 부분들까지 예상을 하고 계획을 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뭐다? 경영자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자, 경영자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또 더 얘기하자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자, 주변 상가들과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이쪽 골목들이 전부 다 뭐 족발 골목인데 자기만 오징어 골목 이런 식으로 하면 오징어 판매하는 자, 그럼 뭐 잘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조금은 무리수가 있겠죠, 그죠? 오히려 그 옛날에 보니까 자 단지가 있어요. 뭐 숯불 단지, 고기 숯불 단지 그쪽에는 길드처럼 전부 다 모여서 뭐만 한다? 고기만을 판매를 하는데 그 고기도 어떤 고기? 암소만 잡아서 판매하는 그러한 형태더라. 자, 근데 그 중에서 수소나 뭐예요? 수입소. 자, 이런 걸 판매돼 버리면 그 동네의 이미지는 어떻게 돼 버릴까요? 그 이미지, 동네 이미지 자체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어떻게 전부 다 우리는 이렇게 하자. 암소만을 하자. 국내산 한우만 하자. 이렇게 협약된 곳에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주위 인근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뭐 그 다음에 대신에 같은 거라도 이제 뭐 족발집인데 좀 더 특이하게 다른 집들은 전부 다 칼로 쓰는데 뭘 한다? 손으로 찢었어. 자, 여러분들 뭐 과메기 아시는가요? 자, 과메기 같은 경우 이제 경상북도 포항 쪽에서 나오는 아주 특산물인데 이것도 계절성을 많이 탑니다. 어떤 계절? 겨울철에만 판매를 하는 거예요.
자, 겨울철에만 판매를 하는데 어떻게 자, 다른 집들은 전부 다 칼로 썰어서 나오는데 자, 한 집은 특이하게 뭘 한다? 그것들을 전부 다 찢어서 내놓는다. 자, 그랬을 때 다른 집하고 같은 가메이 집이지만은 차별화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뭐 소스나 양념 같은 경우 다른 집하고 똑같이 초장이나 이런 걸 내는 게 아니라 좀 더 차이 나게 뭐 와사비 형태를 한다든지 아니면 중국 향신료가 들어간 그러한 형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뭘 할 수 있다 변경을 할 수 있는 자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 자, 많은 창조와 아이템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메뉴에 대한 각종 가심비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겠다는 것. 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 자, 이게 뭐다? 경영자적인 측면이다. 이 부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소비자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자적인 측면은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 자, 영양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자, 요즘 같은 경우 특히나 건강, 웰빙, 로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죠. 왜? 현대 사회는 뭐 때문에 건강을 좀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의 과거에는 음식의 맛과 양이었다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보이는 거 형태 자 보이는 형태가 좋은지 나쁜지 그 다음에 건강을 생각하고 몸매를 생각하는 그러한 음식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 자 그러면 영양을 고려한 자 균형 있는 식단을 넣어놓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요즘 같은 경우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삼시세끼를 먹어야 되지만 일반인 같은 경우 삼시세끼를 안 먹어도 되죠. 과거처럼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두뇌를 사용하는 그러한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비자인 측면에서 육체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리는 것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중공업 이런 거, 배 만드는 거, 또 그 다음에 자동차 만드는 회사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육체적인 노동을 하니까 힘을 솟게 하는 단백질 종류, 그 다음에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또 어떻게 메뉴 자체가 좀 짭도록 인간의 몸이 그렇게 당기는 거예요. 왜?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런 형태의 영양적인 측면,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뭐 반도체 회사나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을 때 눈을 많이 쓰고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눈에 좋은 음식이 많은 거, 블루베리나 아니면 비타민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음식들. 그래서 눈 건강을 생각하는 메뉴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소비자적인 측면에서는 요구가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런 타겟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맞춰서 뭘 해야 된다? 뭐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 소비자적인 측면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예를 들자면 그래요. 자, 어린아이들이 좀 많은 곳이다. 이러면 칼슘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 이런 것도 그러면서 홍보를 하면 부모님들이나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아주 좋아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식생활 습관과 음식 서비스 선호도. 자, 식생활 습관 같은 경우 어디요? 바닷가, 그 다음에 내륙 지방. 자, 조금 뭐가 있다? 차이가 있다는 거. 자, 선호하는 게, 자, 바닷가 종류 같은 경우에는 뭘 굉장히 잘 먹더라? 네, 어류들. 자, 이런 계통을 어떻게 아주 선호하고 굉장히 좋아하고 어릴 때부터 먹었기 때문에 또 잘 먹고 자, 고래고기, 그 다음에 상어고기, 막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크게 잡아서 그렇다는 거. 자, 그런데 내륙지방 안에는 이런 고기류, 어류 종류가 아니라 단백질이라도 어떤 거,
소고기라든지 돼지고기라든지 아니면 두부라든지 이런 거. 자, 특산물이 많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틀리다는 거. 자, 해산물이 나오는 저 통영 같은 경우에는 뭐 술집 자체도 어떻게 저녁에 먹고 술 한잔 먹더라도 뭐 통 맞지 해서 어떻게 그날 그날의 신선한 요리를 제공해 주는 통술집. 자, 요리가 나오는데 메뉴가 딱 정해지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상황에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바닷가에서 잡아오는 자, 오늘은 문어가 많이 잡혔다. 오늘은 고등어가 많이 잡혔다. 오늘은 가자미가 많이 잡혔다. 이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메뉴가 변경돼서 나오는 해산물 종류죠. 자, 그런데 이러한 해산물들을 내륙에 가져가서 판매를 한다면 손님들이 선호하지도 않을 뿐더러 식생활 습관이 틀리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많이 안 먹어봤고 신선도가 또 떨어지겠죠, 그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자, 이런 음식에 대한 선호나 서비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각종 색깔이나 냄새나 아니면 제공되는 방식. 자, 우리가 보통 그 와규 일본에 가면 이제 일본식 이제 뭐 불고기 하면 달달하죠. 국물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계속해서 이제 끓여서 뭐 초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작은 미니 가스를 사용해서 카바이트를 사용해서 일정하게 끓일 수 있도록 한다든지 스테이크가 나오는데 그 스테이크를 아주 작은 불판에 자기가 구워서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든지 자, 이런 부분들. 자, 아주 재미도 있고 또 입지적 환경이나 또 소비 환경에 따라서 틀려질 수가 있다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소비자적인 측면. 자, 그 다음에 뭐 생물학적, 생리적, 심리학적.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종교 계통, 이슬람이나 아니면 자, 마호메트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고, 불교, 과거 같은 경우, 불교인들이 사는, 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좀 소비자 측면에서 차이가 있겠죠. 예를 들자면, 저기, 청도 가면, 운문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한 번쯤 놀러 가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유명한 게 뭐냐? 자장면이 있다. 자장면이 있는데 이 자장면은 어떤 자장면? 고기가 들어가지 않는 메뉴로 만든 자장면이다. 굉장히 선호하는 자 누가 스님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또 신도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자 굉장히 선호하는 그러한 메뉴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심리적으로 그렇고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인적 요인, 자 가족 상황, 분위기 정서 뭐 이런 부분들 타인의 영향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런 것들을 보고 뭐라 해요?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해서 조사를 좀 많이 하죠, 그죠? 자, 어떤 동네는 소고기를 선호하고, 어떤 동네는 닭고기, 어떤 동네는 돼지고기,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또 예를 들자면, 일부 도축장 근처에는, 뒷고기라든지, 아니면 도축을 하는데, 닭들을 많이 도축하는 곳 옆에는 어떤 닭 요리 전문 형태로 많이 발전을 합니다. 자, 그 외에 뭐 아까 얘기 나왔는데 경제적 요인, 문화적 요인, 종교적 요인. 자, 이렇게 문화적 요인 같은 경우에 과거에 어떤 현상들 뭐 일제가 침탈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 내장탕이라든지 뼈를 삶아서 먹는 거라든지 물론 그 전에 농사를 짓다 보니까 소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잡는다면은 굉장히 뭐 완전히 소 내장에다가 아니면 뼈까지 삶아서 구워 먹는 자 그러한 형태가 문화적이나 시기적으로 있었다는 것. 자 오늘날 같은 경우 또 시대가 변함으로 인해서 문화적으로 밥 자체가 오히려 더 줄어들었다.
쌀 50% 이상 소비를 안 해요. 오히려 더 밀가루를 더 소비한다. 그래서 분위기가 어떻게 브런치 개념으로 자 아침과 점심 형태로 먹으면서 커피하고 먹으면서 끝내버리는 자 그러한 메뉴가 유행을 하고 있고 시장성도 커지고 있다는 거. 자 이런 다양한 측면들을 고려해서 메뉴를 선정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잠시 쉬었다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